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이영환입니다. 얼마 전 출판된 책인 일상의 빅퀘스천 공저자인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빅퀘스천, 즉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는 큰 질문들을 함께 더 깊이 탐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일상의 빅퀘스천 시리즈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세 사람은 성장 배경, 학문적 배경, 그리고 수행 경력 등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빅퀘스천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에 이렇게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도영인 교수는 인류의 하나됨 의식이라는 빅퀘스천을 중심으로 의식의 상승, 영성지능, 집단지성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 일상에서 이를 체험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박영재 교수는 통보불이, 즉 통찰과 나눔은 둘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통찰과 삶의 과정에서 디딤돌과 걸림돌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저는 삶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통합적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일상에서 누구도 외면하기 어려운 돈 문제와 관련해 제가 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상의 빅퀘스천 시리즈를 진행할 3인의 진행자 중 한 명인 이영환입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죠. 이것은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의 마지막 작품으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이 왼쪽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퀘스천입니다. 구글 검색을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빅퀘스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빅퀘스천은 인간이라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빅퀘스천을 탐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첫 번째 주제로 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돈은 사람 간, 국가 간, 크고 작은 수많은 갈등의 원천입니다. 나의 돈, 너의 돈은 가능하지만 우리 돈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은 궁극적인 분리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각자의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물질주의 세계관과 탈물질주의 세계관 가운데 무엇을 택하는가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에 대한 돈의 우월함과 돈에 대한 정신의 우월함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돈이 어떻게 함께 진화해 왔는지 이 자료를 보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돈은 여기 적혀 있듯이 세 가지 기능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일반적인 구매력을 가진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돈의 가치 저장 기능이 돈 관련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러한 돈은 인류 초기의 실물화폐로부터 시작해 1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정부가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대세가 되어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해 다양한 암호화폐가 등장해 마치 미래의 주도적 화폐인 것처럼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돈과 경제의 공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어떻게 돈이 일상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그 과정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이후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이후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달러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질서는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세계화와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오로지 수익률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돈 중심의 금융경제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 전반에 걸쳐 금융화와 증권화가 가속화되면서 민주주의가 퇴조하고 금권정치가 더욱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금융자본과 기술자본이 상호 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면 돈의 위력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그리고 대조적으로 인간 소외가 얼마나 심해질 것인지 지극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돈의 위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이 자료에서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시나리오 1은 매우 우울한 시나리오로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디지털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돈을 지배하는 극소수에게는 유토피아가, 쓸모없는 기층으로 전락한 대다수에게는 디스토피아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시나리오 2는 스마트한 정부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첨단 기술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 후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돈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재반 여건을 감안할 때 유감스럽게도 미래는 시나리오 1과 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모든 가치를 빨아들여 없애버리는 사탄의 맷돌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두를 위한 번영을 추구하는 공동선을 회복함으로써 이런 목적에 돈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미래를 예견하면서 우리는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전 만능주의로서 지금까지 일상에서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절충주의로서 돈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삶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셋째, 미니멀리즘은 물질적인 소유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삶의 중심을 오직 정신적인 가치에 두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태도가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돈에 대한 태도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개개인의 내면 세계가 투영되기에 감추어진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에게 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첫 번째 빅 퀘스천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인입니다. 요즘 시끌벅적한 LH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 사회는 돈 중심 사회의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물어야 할 빅 퀘스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돈과 삶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삶이 잘 풀리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교수님 강의를 듣고 돈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교수님은 내 돈, 당신 돈이라는 개념 대신에 우리 돈이라는 개념을 한국 사회에 확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그러려면 어떤 개인적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유재산제 하에서 돈의 공유는 법적,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부호 워런 버핏은 내가 만일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버핏과 같이 오로지 자신의 재능으로 돈을 벌었다는 오만한 능력주의를 극복한다면 기부와 같은 형태로 사회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 돈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돈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돈을 공유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돈 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능력주의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개인 간 그리고 국가 간 갈등이 자기익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돈이 분리의 상징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라는 인류의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돈에 대한 태도가 일상생활에서 물질보다 정신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겠지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선택 문제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돈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나 의식을 갖고 있는지 각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소유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삶의 스타일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적 태도로 어느 정도의 물질적 평안함을 당연시하는 삶에 더욱 만족할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금전 만능주의가 크게 후퇴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산층이 절충주의를 선택하여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무소유와 무한소유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현실적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지에 오르지 않은 경우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돈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은 이성적 소유라는 관점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 소유라는 개념은 돈을 벌고 쓰고 축적하는 과정에서 돈을 중심에 놓고 자기 자신을 변방으로 밀어내는 역설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돈에 집착할수록 엄청난 에너지가 소진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행위들을 편회함으로써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돈에 집착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돈이 많든 적든 그리고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려고 하든 항상 이성적 관점에서 돈을 대한다면 개인적인 파멸을 면하고 나아가 황금 만능주의가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수님 강의에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돈을 벌고 쓰는 행동을 통해서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내면 세계가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 단위의 경제 활동에서 그 이면에 자리한 우리의 정신 세계의 질이 표출된다는 것을 모두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돈과 영성의 관련성에 대해 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 좀 더 깊이 고찰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일상의 빅 퀘스천 공저자들이 추천하는 도서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